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요 세 가지가 무엇인지만 이해하시면 이번 장은 끝입니다. 자,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 뭐냐? 머신러닝이란 데이터 프레딕티브 모델. 데이터에서 어떤 관련성을 찾아서 어떤 무엇인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머신러닝이다.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확률과 통계 배웠죠. 통계와 확률. 시간적으로 보면 통계가 먼저죠. 통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확률이란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만약에 여기에 3이 들어간다면 그 결과값은 얼마일까를 예측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꽃들이 나오는데요. 요 꽃의 이름은 멜리스고, 자, 요렇게 까만 거, 하얀 거. 얘는 튤립인가 보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튤립. 그리고 로사니까 얘는 장미인가 봅니다. 그래서 꽃 종류가 있고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과거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을 합니다. 머신 러닝. 머신이 지금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가 포크를 인식시킬 때 포크 사진을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컴퓨터가 학습했던 포크 사진은 요 창이 3개예요. 이렇게 3개 있는 거. 근데 4개짜리가 왔어. 그러면 컴퓨터가 야,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컴퓨터가 뭐라고 그럴까요? 뭐 55%의 확률로 포크입니다. 컴퓨터는 포크로 인식하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쓰는 곡괭이 같은 창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창이 있는데 이걸 컴퓨터한테 보고 물어보면 이게 포크야?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는 20%의 확률로 포크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포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마치 사람이 공부를 한 다음에 새로운 걸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꽃을 딱 보여주면 컴퓨터가 요거는 벨리스야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리그레션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온도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자전거 렌탈 대수. 자, 요거는 팟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온도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C, F, Fahrenheit, 그 섭씨, 화씨인데, 만약에 섭씨면은 거의 죽죠. 이렇게 되면 80도면. 그래서 화씨로 56도일 때 115대를 렌탈을 했고, 61도일 때 126대, 67도일 때 137.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전거 렌탈 대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모델링을 만들어서 뭔가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데이터를 우선 그 모델링을 하기 전에, 예전에 통계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이 잘 됐든지 잘못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으로 오면서 머신러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2개로 쪼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밸리데이션, 나머지 절반이나 보통 7대3, 5대5 랜덤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을 하는데,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에 넣어서 이 모델이 예측을 잘하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56도일 때 115대, 56도일 때 115대, X축, Y축, X는 온도고 Y는 자전거 렌탈 대수네요. 61도일 때 126, 그렇죠? 61도일 때 126, 67도일 때 137, 72도일 때 140,
76도일 때 152, 82도일 때 156.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그래프의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요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저 수학 안 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그런 선을 하나 위에다가 쭉 그어봅니다. 요 직선에는 요 데이터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2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요 그래프의 기울기, y절편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fx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요 y축과 만나는 기울기가 만나는 점이 35예요. 유식하게 y절편이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가장 x가 0일 때 y 값은 35가 되는 거죠. 이게 y절편이고요. 그리고 x가 1 증가하면 y는 1.5를 증가해요. 기울기죠. 그러면 y는 1.5x 플러스 35,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수학 이거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나와. 이걸 바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때 요 54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x가 54일 때 과연 114를 예측을 하는지. 실제 값은 114였는데 요 우리가 만든 모델링에서 만든 함수는 얼마를 예측하는지 살펴보면 116이라고 예측했네요. 실제는 114인데. 그리고 62일 때는 실제는 129인데 128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68일 때는 130인데 137이라고. 요거는 좀 편차가 조금 크네요. 74일 때는 146인데 152라고 예측을 했고, 80일 때는 154인데 155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요 지금 114, 116, 129, 128, 154, 155, 이거는 되게 모델이 괜찮죠. 예측한 값들이. 그래서 요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만큼의 편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100%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는 그게 가장 좋죠. 그런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찾는 게 머신러닝이 하는 일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란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통계를 할 때 우리가 뭐 신뢰도 90% 구간, 95% 구간, 요 편차가 바로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여기서는 지금 1차 함수고요. 요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값을 이 함수의 식에 넣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걸 우리가 리그레이션, 회귀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분류예요. 자, 요거는 지금 당뇨병 환자에 대한 데이터고요. 여기를 보면 뭐 혈압이라든지 또 몸무게, 허리 둘레, 또 뭐 어떤 다른 이런 요인들이 여기 그 값을 담고 있고, Y는 0일 경우에는 당뇨가 없는 거, 1일 경우에는 당뇨가 있는 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환자 데이터입니다. 아까 환자 데이터 중요하다고 그랬죠. 국내 의료법은 환자 데이터가 병원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무튼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반은 학습 데이터, 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데이터를 그대로 x, y에 가져와 볼게요. 3.2 10일 경우에는 여기, 그러니까 0.5를 기준으로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0인 거고, 0.5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1이 되겠죠. 그리고 63 1.72, 63 1.72는 지금 위쪽에 있으니까 1이죠. 52 3.5 11, 52 3.5 11은 아래에 있으니까 0. 41 2.90, 41 2.90은 0.5 아래에 있으니까 0. 74 2.111, 74 2.111은 지금 0.5보다 크기 때문에 1.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 예측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든 함수에 예측을 해볼게요.
31, 2.80, 31, 2.80은 원래 0인데 0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거 y 해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 함수에 넣었을 때 값을 예측하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y 해시라고 넣었고요. 73, 1.81, 73, 1.81은 지금 1로 나와 있는데 실제 값도 1이죠. 원래 값이 0인데 예측을 0으로 했어요. 이건 잘한 거죠. 두 번째는 원래 값이 1인데 예측을 1로 잘했어요. 얘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부터 문제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48, 2.50, 48, 2.50은 원래 값은 0인데 예측한 값은 0.5보다 위에 있어요. 1이죠. 틀렸죠. 얘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4, 1, 3, 1, 11은 4, 1, 3, 1, 11은 원래 값은 1인데 0으로 예측했죠. 여기 0.5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자, 이럴 경우에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0인데 0이라고 예측해서 잘했죠. 1인데 1이라고 예측했어. 잘했죠. 0인데 1이라고 예측했어. 틀렸죠. 1인데 0이라고 예측했어. 틀렸죠. 여기서 0은 당뇨병이 없다라는 거. 당뇨병이 없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당뇨병이 없는데 없다라고 예측해. 정확하게 잘한 거죠. 요 이렇게 숫자가 좀 크잖아요. 지금 7, 뭐 이 위에보다 숫자가 커요.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판정을 내렸어. 근데 예측도 당뇨병이 있다라고 했어. 잘했죠. 자, 얘는 48, 2.50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측을 있다라고 했어. 아까 이럴 경우에 생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되게 정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는데 없다라고 예측한 케이스죠. 그래서 요 단어를 잘 봅시다. true positive가 있고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못 외워요.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해를 해봅시다. true는 맞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춘 거는 0일 때 0이라고 얘기한 거. 맞췄죠? 1일 때 1이라고 얘기한 거. 맞췄죠? 0인데 1로 예측하거나 1인데 0으로 예측을 해서 틀렸죠. 그래서 true는 두 개가 똑같을 때 우리가 true라고 하고요. 파스티브, 네가티브. 우리 어떤 그 검사 같은 거, 간염 같은 거 검사할 때 뭐 음성입니다, 양성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티브는 플러스 1, 파스티브는 플러스 1, 네가티브는 0.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스티브는 1로 표시하고, 그래서 파스티브는 1일 경우에 우리가 파스티브라고 표시하고요. 네가티브는 0이라고 표시한다. 네가티브 없다. 0.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true positive는 true. 맞춘 거죠. positive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 결과값도 1이고 예측값도 1이야. 얘는 지금 결과값 둘 다 결과를 얘기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맞았어. 근데 그 값이 1이야. 여기 있죠. 1인데 1로 예측해서 맞은 거. false positive는 false 틀렸어. 뭐라고? 1이라고 예측해서 틀렸어. 그럼 원래는 0이었다는 얘기죠. 틀렸으니까. 그러면 1인데 0일 경우 이게 바로 false positive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false negative. false 틀렸죠? 근데 0이라고 예측해서 틀린 거야. 그럼 원래 값은 1이겠죠. 그러면 1인데 0이라고 예측해서 틀린 게 얘가 false negative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true negative는 맞췄어. 0인데 0이라고 예측해서 맞춘 거야. 0인데 0이라고 예측해서 맞춘 거. 요게 true negative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 값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1인데 1이라고 예측했어. 그러면 true죠. 맞았죠. 그리고 1이니까 positive. 얘는 0인데 0이라고 예측했죠? 얘는 true죠? 근데 negative. 1인데 0이라고 예측했어. 일단 틀렸죠? 얘는 false예요. 그리고 1이라고 예측을 해서 틀렸어. 결과값을 본다고 그랬죠? 0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얘는 네가티브. 1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얘는 파지티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그
결과값 true인데 0이라고 예측하면 네거티브, 1이라고 예측하면 포지티브. 틀렸는데 false인데 0이라고 예측하면 false, 네거티브. 틀렸는데 1이라고 예측하면 요 값이 1이라고 예측하면 얘는 포지티브. 0이라고 예측하면 여기는 네거티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1인데 1로 예측했으니까 여기는 잘한 거죠. 0인데 0으로 예측한 거 잘한 거죠. 119건. 그래서 이 모델은 꽤 예측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지금 21이랑 7이 잘못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이에요. 군집 분석이고요. 군집 분석은 데이터에 대한 피처라고 그래요. 데이터에 대한 값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런 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러죠. 컴퓨터한테 피처 값을 주지 않아. 아까 앞에서 이건 포크야 라고 레이블을 줬듯이 얘는 레이블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쭉 주고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지금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봤던 꽃이 있고요. 요거는 꽃의 높이, 키가 되겠고 꽃잎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거는 장미처럼 생긴 애는 키가 6cm고 꽃잎이 3장. 두 번째는 5cm고 꽃잎이 3장. 요 해바라기처럼 생긴 쇼다리는 키가 3cm, 4cm, 꽃잎이 8장, 8장. 그랬을 때 얘를 그래프 위에 표현을 해보면 얘네들은 2cm에 3장, 2cm에 1cm에 3장, 2cm에 3장. 그쵸? 얘는 지금 요거죠. 6, 5에 3, 3. 하나, 둘, 셋, 넷, 6, 5에 3, 3. 그죠? 얘는 지금 3, 4에 8, 8. 예, 하나, 둘. 키는 3cm인데 입은 8개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얘네를 군집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K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K-means clustering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은 요 각각의 꽃에서 임의의 꽃을 잡고 이 꽃과 이 꽃 사이에 중심이 되는 지점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요 꽃과 요 꽃의 중심이 되는 지점에 점을 하나 찍고요. 그래서 요 꽃과 요 꽃이 서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평균이 되는 중심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 이 꽃을 기준으로 볼게요. 얘는 지금 이 점, 1번 점, 2번 점, 3번 점 중에 1번 점에 제일 가깝죠. 그죠? 자, 요 꽃을 보면 얘도 1번 점, 2번 점, 3번 점 중에 1번 점에 제일 가깝죠. 이렇게 묶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죠. 꽃들이.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요 점과 요 객체와 요 객체의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또 찾습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도 얘랑 얘의 중심점은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얘도 얘랑 얘의 중심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맞췄죠? 이렇게 해서 또 각각 이 점과 꽃들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애들끼리 묶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묶였네요. 자, 요 두 꽃을 보면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는 거고. 그죠? 요 꽃이랑 요 꽃을 보면 얘는 이쪽 했을 때 요 위쪽이 가깝고요. 얘는 위쪽 옆쪽 했을 때 옆쪽이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거죠. 얘네들은 위에보다는 이쪽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고 묶고 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묶이는 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 보통 한국말로 하면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애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기반의 애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은 클라우드 기반이다. 그리고 플랫폼이다. 애저 구독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 클라우드 안에 머신러닝 워크스페이스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컴퓨팅, 데이터, 실험, 모델링,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자, 두 번째는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링크나 간단한 실습, 그리고 MS 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걸을 테니까 그쪽에 가셔서 샌드박스 기반으로 여러분이 한번 실험이나 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에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모델링으로 얘를 분석할지를 그전에는 사람이 결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머신러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코드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귀찮아. 데이터를 로드 해주고 여러분이 실험을 몇 번 할 것인지 임계치 값을 정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무한 반복해서 각각의 알고리즘 중에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주는 게 바로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토ML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각각의 알고리즘을 테스트합니다. 모델들을. 그리고 얘가 95%로 가장 정확해 이렇게 하고 추천을 해줘요.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준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아웃풋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거의 끝난 거죠. 예전에는 사실 공업용 계산기 가지고 이거를 계산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 뭔가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할 때 수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수학을 할 일이 앞으로 영영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고 앞에 설명했던 K-means 클러스터링처럼 이거는 중심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애들을 묶은 다음에 다시 또 그 객체들 사이에 점을 하나 찍고 뭐 이런 어떤 로지컬한 이게 뭐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토 ML을 쓰면 내가 뭐 회귀 분석이나 군집 분석이나 뭐 모르면 안 되겠죠. 네, 개념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서 그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추천해준다. 네,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러닝. 그래서 실제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라고 부르고요. 머신러닝 스튜디오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여기는 지금 그 당뇨병 환자 데이터네요. 당뇨병 환자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래서 불러오기 하고 이렇게 쭉 끌어들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자, 정교화, 노멀라이즈 데이터. 이건 뭐냐면 키랑 몸무게랑 재는 치수가 다르죠. 키는 센티미터고 체중은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키는 뭐 160, 180 이런 식으로 가고 체중은 100이 넘어가면 흔치는 않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치수가 달라서 이것들을 서로 공평하게 해주는 과정이 정규화 과정이에요. 노멀라이즈 그냥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꼭 해줘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정규화를 시키고 아까 앞에서 했던 학습 훈련 트레이닝 데이터 절반 그리고 밸리데이션 검증하는 데이터 절반. 우리 여기서는 투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이 모델을 훈련했고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스코어가 나오고 이 모델을 평가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바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파이썬에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의 노력으로 머신러닝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랩도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자, 이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